건물주 장봉숙 여사. 건물 전체 화장실이 단 2개였습니다. 그것도 남녀 공용. 그날 한 양복 신사가 바지를 적시고 격리 아가씨는 울면서 도망쳤으며 배달 청년은 역류하는 변기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장봉숙 여사는 말했습니다. 까불지 마. 나는 건물주란 말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건물주가 있다. 건물을 잘 관리하는 건물주와 건물이 알아서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믿는 건물주. 장봉숙 여사는 단연코 후자였다. 장 여사의 건물은 옷가게가 있는 바로 그 건물이었다. 지은 지 좋기 50년은 넘은 5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비가 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고 겨울이면 계단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싱싱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얼핏 지나가다 보면 저게 서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위태위태했다. 하지만 장 여사에게 이 건물은 자부심 그 자체였다. 1층 한쪽 귀퉁이를 차지한 자신의 옷가게 카운터에 앉아 장 여사는 틈만 나면 선언했다. 까불지 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는 건물주란 말이다. 그나마 주변 시세보다 임차료가 매우 저렴했기에 공실은 거의 없었다. 2층엔 법무사 사무실, 3층엔 작은 디자인 회사, 4층엔 세무사 사무소, 5층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역 상사. 층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고통을 안고 살았다. 화장실이었다. 건물 전체에 화장실은 단 2개뿐이었다. 2층과 4층에 하나씩. 그것도 남녀 공용이었다.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2개의 화장실을 나눠 쓰는 것도 모자라 남자든 여자든 같은 문을 밀고 들어가야 했다. 처음 입주한 사람들은 항의했지만 장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지금도 잘 쓰고 있잖아요. 여사님, 그래도 최소한 남녀 구분은. 구분은 무슨. 볼일 보는데 남녀가 어딨어요. 다 똑같지. 항의는 거기서 막혔다. 결국 건물 사람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개발했다. 급하지 않을 때는 아래층 골목 건너편 박 원장 병원 화장실을 이용했다. 박 원장도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나중엔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어차피 그 건물 사람들이 종종 환자가 되어 오기도 했으니. 그러나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특히 화장실 문제만큼은. 봄볕이 따스하던 어느 오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장 여사의 옷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맨 그는 표정만큼은 전혀 반듯하지 않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2다리는 미묘하게 꼬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을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장 여사는 카운터에서 눈 하나 깜짝 않고 힐끗 보더니 턱짓을 했다.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에 있어요. 물 내리는 거 잊지 말아요. 남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층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싶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법무사 사무실 아가씨였다. 서류를 겨드랑이에 낀 채 성큼 들어오던 그녀는 소변기 앞에 양복 신사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아가씨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남자는 혼비백산해서 변기의 궁둥이를 최대한 바짝 붙이려 했다. 그 바람에 각도가 틀어졌고 결과는 참혹했다. 오줌이 바지에 튄 것이다. 반듯하던 회색 정장 바지가 순식간에 얼룩덜룩해졌다. 남자는 휴지로 닦아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니, 오줌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1층으로 내려와 장 여사의 옷가게로 들어왔다. 아니, 이곳 화장실은 어떻게? 여자가 예의 없게 막 들어와요? 장 여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여기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에요. 네. 장 여사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중년 남자의 바지가 흠뻑 젖어 있었다. 바지는 왜 그렇게 젖었어요? 갑자기 여자가 들어와서 변기에 바짝 붙다 보니 오줌이 다 튀었다고요? 장 여사의 눈이 커졌다. 와, 오줌발 대단하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중년 남자의 얼굴은
삶은 낙지처럼 붉어졌다. 그는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다. 한동안 그 골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4층 세무사 사무소에 격리 아가씨는 호순 씨는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았다. 점심으로 먹은 순대볶음이 문제였는지 오후 내내 배가 뒤틀렸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2층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보리를 맞췄다. 그런데 레버를 내려도 물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내렸다. 여전했다. 호순 씨는 얼굴이 하얘졌다. 고장이었다. 호순 씨는 그대로 나와 화장실 문 앞을 지켰다. 들어가지 마세요. 고장 났어요. 그때 계단을 2칸씩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 헬멧을 옆에 낀 배달 청년이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두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호순 씨가 두 팔을 벌렸다. 잠깐만요. 들어가지 말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 급해요. 급동이라고. 호순 씨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체격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청년은 호순 씨를 옆으로 밀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다. 아, 이게 뭐야? 똥이 변기에 그대로 있었다. 호순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청년은 역겨움을 온몸으로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급한 건 급한 거였다. 그는 눈을 반쯤 감고 보리를 봤다. 물을 내렸다.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물이 역류했다. 변기 안의 내용물이 천천히 꾸역꾸역 바깥으로 쏟아졌다. 청년은 신발 앞코를 들어 올리며 비명을 질렀다. 뒷수습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있는 힘껏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건물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 후 건물 임차인들의 항의가 한꺼번에 터졌다. 법무사, 디자인 회사 실장, 세무사, 무역상사 직원까지 1층으로 내려와 장 여사의 옷가게 앞에 모였다. 표정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여사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저도요. 장 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공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층마다 남녀 화장실이 분리됐고 변기와 수도관이 모두 교체됐다.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역류는 없었다. 그리고 장 여사는 건물 입구에 커다란 종이를 붙였다.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기세만큼은 당당했다. 남녀 화장실은 각각 최신식 시설. 건물주 장봉수. 지나가던 박 원장이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다. 최신식은 무슨? 하지만 그 후로 박 원장 병원으로 화장실 원정을 오는 사람들은 확연히 줄었다. 그리고 장 여사는 그날도 다음 날도 카운터에 앉아 선언했다. 까불지 마. 나는 건물주란 말이다. 이번엔 조금, 아주 조금 뿌듯한 얼굴로.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화장실 경험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레전드 썰도 들려주세요. 크크. 고 여사의 황당한 인생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대환장 사건이 벌어질지 모릅니다.